정예 부대가 보세요. 내가 오려면 와야지요. 지금 6.25 이상의 6.25 때는요, 그래도 더 심각한 상태가 와 있다고, 지금. 더 심각한 데서. 그래서 저쪽 애들은 지금 7월 27일 날을 끝장내는 날로 정했어요. 80년 동안 준비해온 적화 통일을 끝장내는 것으로.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더 동상을 해체하라! 대한민국을 철수하라! 27일 평택의 미군기 위지를 포위하는 인간 띠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450만 평, 둘레 18km를 핑크색 차원을 이용해서 완전 포위하고 평화협정 할 거 아니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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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쟤들은 저걸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동원혁명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저것이 진행되는 것을 예측을 한번 해보면 인간띠익기라고 하죠. 인간띠익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전체를, 지금은 주한미군이 옛날엔 동두천에 파주에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평택 한쪽으로 다 모아놨다고요. 전체가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18km라 그러는데 인간 띠익기로 계산 다 한 거죠. 2만 5천 명 동원하면 손을 잡고 미군기지를 포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황준선 장군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 앞뒤 좌우로 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는 이태원 압사 사건 그 전법을 나는 동원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뒤에서 민단 말이에요. 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싶어도 밀려서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뒤에서 미니까. 이거는 70년대에 대학에서 데모할 때 늘 했던 방법이잖아요. 맨 앞에 누가 서요? 1학년들 서죠. 1학년들이라고 무슨 뭐 체류탄 맞고 싶어 하겠습니까? 2학년 서죠. 뒤에서 미는 거야. 밀어서 경찰하고 결국은 충돌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밀어 제낀다는 거지. 아마 그 이태원의 이번에 그 압사 사건, 그것도 죽은 사람들은요 밀려서 죽은 거예요. 밀려서 뒤에서 밀어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야. 그 전법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내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 최후의 사건이 광화문 광장에서 내전으로 제2의 광주 사태가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일어날 줄 알고, 와인버버 국방부 장관이 쓴 책, 다음 전쟁, 넥스트 워라고 하는 이 다음 전쟁의 책을 다빈이한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뿌렸어요. 왜? 이것이 바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선제적 대응. 적의 전술을 미리 알고
선포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기습적으로 평택으로 옮겨간 거야 지금. 평택으로 옮겨갔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도 없이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한 것을 다민이가 만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갈때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지 보세요.
이게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이 책을 쓴 것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썼는데 한 달 전에 폼페이오, 바로 트럼프 때 국무장관 한 사람이 조선일보 초청으로 와서 국제정치 포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임무기간 대위까지 마치고 다시 제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세계 정보 1인자입니다. 왜?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 때 국무장관 한 사람이야. 정보의 1인자죠. CIA 국장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정보의 제1인자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그 미국 일을 도와주시는 박동선 회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회장님도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정보의 1인자라고. 전 세계에. 그 먼저 번에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미국의 로펌이 내가 지금 한 달에 5만 불, 한국 돈은 7,500만 원씩 내거든, 한 달에.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겠냐고 나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지나간 사람을 뭐하러 만나냐고. 나는 현역 상원 의원만 만나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만날 걸 잘못했다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측하기를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뭐 곧 다가왔습니다. 거기도 그 다음 번째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1인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음은 한국이라고. 다음은 한국이라고. 이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근데 저런 사람들의 말을 한국 사람들은 언론도 지식인도 또 정치인도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한 달 전에 한국 가서 반드시 증언했지 않느냐. 다음은 한국이라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전혀 대비 안 하더라. 이렇게 역사가 기록될 거라고요. 이름 잘못된 피가 이 우리나라 민족 근성이 언제 가야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언제 가야. 조갑재 선생님은 지금 유튜브에서 평론하기를 우리나라의 자폐 역사를 조선조 500년, 조선전 500년 더하기,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바로 문재인, 이 역사를 다 합해서 500몇 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좌파 역사가. 우파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승만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별과 다 따져도 6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60년 대 500년 과의 지금 싸움인데, 근데 이승만 완전히 다 나쁜 놈이라고 다 죽여놨고, 정교조가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북한식 교육을 해도 국민들도 가만히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간 목사 새끼들도 많아요.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 차라리 북한으로 가, 이 자식들아. 니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냐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이 동의하는 놈들은요, 다 이것들은 다 빨갱이에요, 빨갱이. 목 사고 먹어 소용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양쪽 세력이 지금 절반 5대5란 말이에요. 5대5.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건 윤석열이가 총지휘를 하고 있고, 반대편은 연방제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은 곧 적화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연방제로 통일됐다고 칩시다. 구체적으로 연방제 통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국방과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에 청와대에서 비밀 문건이 흘러나왔어요. 그 혹시 저 인터넷 한번 클릭 한번 해봐. 그 나온 거 한번 좀 뜯은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설계를 했느냐. 개성공단과 우리나라의 파주, 일산 바로 뒤쪽 절반씩, 개성공단 절반, 파주 절반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제3의 국가를 만든다. 이게 제3의 국가. 이 문건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제3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개성공단 일부하고 파주 일부를 엮어서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제3의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하느냐. 거기다가 국방과 그 다음에 외교권을 거기에 중앙정부가, 한국도 아니고 남한도. 그 남한은 일대 이제는 뭘로 바뀌느냐. 지방자치 정부로 바뀌는 거예요. 북한도 지방자치 정부로 바뀌고, 국가를 그 가운데다가 합쳐서 이것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참 재수가 좋았는지 하나님이 도왔는지 이 문건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오니까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게 중지가 됐어요. 혹시 언론에 클릭한 건 있나요? 그거? 없어요. 다 감췄지, 그 새끼들이, 그 자식들이.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개성공단 일부하고 그 다음에 파주 일부하고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국방, 군대하고 외교권은 거기다 둔다. 그리고 남한은 남쪽 정부, 북한은 북한 정부. 이래서 문재인의 이 대가리 속에는 평양 가서 나는 남쪽 정부 대표로 왔다고 연설한 내용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그 새끼는 연방제 통일에 대하여, 그럼 그럴 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연방제로 남쪽은 남쪽 정부, 지방 정부예요. 그 다음 북한은 북한 정부, 그리고 가운데 통일국가, 연방제가 됐을 경우에 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달도 못 가요. 바로 통일국가인 개성공단 일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이름만 명예총통이라고 누가 하나 세워놓으면 한 달도 못 간다고. 한 달도. 이게 다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부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우리는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이 다 지켜주겠지, 이렇게 의지하다가 또 당한다니까요. 또 당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영상을 계속 만들어 돌리니까 이 새끼들이 원래는 가문에서 살려고 그랬거든. 아까 그 다민이가 만든 영상 보세요. 북한 애들이 왜 우리나라 경찰복을 왜 수입해 갑니까? 홍콩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 옷을 왜 북한 애들이 왜 수입을 해갑니까? 10만 벌을. 우리나라 군인들 옷을 왜 북한이 왜 수입을 해가냐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찰복을 북한 애들이 왜 가져가요? 경찰복으로 갈아입으면 우리나라 경찰처럼 되잖아요. 와서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광주 사태가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광주 사태는 누가 어떤 개자식이 떠들어도 북한이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전라도 목사들은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 가라고. 북한로 가. 이 전라도 새끼들은 가란 말이야. 차라리 이 자식아. 똑같은 일을 그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봐요. 대답 한번 해보라고요. 그때 전두환 장군이 공수부대를 통해서 광주 사태를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으면, 만약에 광주 사태를 공수부대가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 안 돼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광주에서 일어난 이 광주 사태가 목포까지 이미 갔거든요. 목포까지는 여수 순천까지로 갈까 안 갈까요? 아니, 공수부대가 그걸 진압을 안 했으면 전라북도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전라북도까지로 올라오면 충청도로 올까요? 안 올까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을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야. 영원히 역사의 전두환을 나쁜 놈으로 해야 이 주사파 운동, 북한이 남한을 먹는 전략이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두환은 죽어서도 지금 6월이 장례식도 못하고 지금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장롱 안에 있다고. 전두환의 6월이. 심지어 전두환이가 뭐라고 유언했어요? 내가 죽으면 국립묘지 필요 없어. 북한이 보이는 우리나라 산, 일산 산에다가 나를 뿌려다오. 내 뼈 가루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언대로 북한이 보이는 산에다가 이걸 뿌리려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일어나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못 뿌리게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도 못하고 방에 갇혀 있는 거야. 나는요 육군사관학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장군들도요 다 똥별이야. 저런 것을 자기 선배가 당하는 걸 보고도 이 별자리들이요, 육사 출신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야. 나 같으면요 내가 활복 자살을 하더라도 나는요 바로 세울 거예요. 나 같으면. 희망이 없어요. 육사고 뭐고 개뿌리고 다 희망이 없어. 지금 전부 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지금 희망이 없다고. 이런 것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지는 못해. 한 가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연설을 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알아차렸어요. 이게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확실히 이제는 눈치챘어요. 나는 솔직히 일본 갔다 와서 일본과 문제 해결 잘하고 미국 갔다 와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안했어요. 왜?
아니, 왜 문재인을 안 잡아놓고 왜 이재명을 안 잡아놓고 말이야. 뭐가 뒤에서 굴리는 게 있나.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우리 편끼리 불만을 말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장춘체육관에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눈치를 챘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주의자와 반대한민국주의자로 딱 나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전체 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유일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6.25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감 잡았다고. 우리는 약간 오해했어요. 저분이 또 무슨 김영삼처럼 이명박처럼
뭐 실용 중도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할까봐 사실 조금 염려가 됐는데,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딱 하나야, 하나. 지금 저렇게 감잡고 연설하는 사람은 딱 하나고,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장차관들 100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 놈들은요 전혀 정신이 없는 놈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에 그래가지고 박근혜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다 깜빵에 집어넣거든. 국정원도 집어넣고 검찰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쪽 정부에 치우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깜빵 가는구나. 그러니까 깜빵 안 갈 만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는 100만 공무원들이 안 바뀌도록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10일 날 200석의 선거를 왜 주장하느냐. 200석을 하여 국가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 절반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새끼들 놔뒀다가는요 인민군이 와도 환영할 놈들이요. 6.25 때 보세요. 인민군이 서울에 진입하는데 목사들 380명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목사들이 김일성 환영 예배를 했다니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니까 서울에서 김일성 환영 예배를 했어요. 왜? 자기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다시 메가다 장군이 상륙작전하여 북한으로 밀어 올라가니까 그때는 또 그 똑같은 목사들이 이승만 기념 예배를 했어요. 야, 이 목사 이 개새끼들아, 이게 목사들이요. 수도 없이 한 말을 내가 반복하겠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남북한이 다 일본 놈들한테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 이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철종 때 얘기부터 내가 다시 할게요. 어차피 오늘 철야해야 되니까. 조선왕 철종이 있어요. 철종. 야, 철종이 몇 대 왕인지 한번 찾아봐라. 철종이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 평민으로 저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 이 경복궁에서 왕족들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자기들 파가 이기려고 바로 철종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철종이 25대 왕이야. 철종이. 이 철종이 애를 못 낳았어. 애가 없단 말이야. 애가 없으니까 세자를 데려오는데 고종이 10살 때 철종을 잇는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 그때에 이 조대비라고 하는 철종의 친엄마가 아니야. 그냥 대왕대비야. 대왕대비. 이 조대비가 이제 그 왕이 애를 못 낳으니까 세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서 친아버지가 자꾸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해서 바깥에서 조정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멍청한 집에서
부모가 가장 멍청한 집, 멍청한 집에서 왕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해서 선택한 것이 누구냐? 이게 바로 고종이에요. 고종. 근데 고종의 아버지 이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대원군이라고 하죠. 대원군은요 아주 나쁜 쪽으로 천재예요. 세자를, 왕을 선발하는 기준이 부모가 멍청한 집안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친부모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일부러 종로 바닥에서 정신병 쇼를 했어요. 정신병이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딱 걸려든 거야. 아하, 저 정신병에 있는 아들이니까 정신병의 아버지가 조정을 못하겠지. 그래서 고종을 데려왔는데, 고종에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된단 말이야. 고종에 민비 장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세자가 딱 된 뒤에 이 대원군이 정신병자 노릇을 그만두고 정신을 바짝 차려버렸어. 박 차리고 종로 5가 있죠. 거기에 한기총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기 가봐요. 집 잘 지어놨어요. 그 대원군의 집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내가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아들을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고종이 나이가 어린데 뭘 알아. 그 친아버지가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고종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부인을 선택할 때 이번에는 대원군이 또 똑같은 깨를 쓰는 거야. 조대비 같이. 아주 멍청한 집안에서 그냥 애 낳는 기계, 애만 낳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라, 며느리로. 그래가지고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민비요. 민비는요 천자문도 몰라. 그 부모님들도 몰라. 왜? 며느리가 조정할까봐 겁먹는 거야, 대원군이. 그래서 민비하고 결혼을 시켜서 데려왔어요. 그래 놓고 절대 글 가르치지 말라 그래. 대원군이가, 시아버지가 글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방에다 가둬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해서 이 민비가 방 안에서 지 혼자 천자문을 띄웠어. 심심해서. 그래서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도사가 됐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글도 가르치지 마라, 애 낳는 기계만 만들어라 한 걸 알아차려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어서 대원군이가요 민비한테 쫓겨서 중국까지 도망갔다니까. 시아버지가 그거 알아요? 아이고 멍청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 나라가 망하지. 그런데 이제 동학난이 일어났어요. 동학난. 자 보세요. 원래 경상도 가서 배워왔어요. 동학난은 경상도에서 배운 거야. 배워서 전봉준이, 우리 종씨가 전라도 정읍에서 동학난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동학난의 주제는 뭐냐 하면, 전봉준이가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왕을. 저 고종이 멍청해서, 왜? 농사철에 서울 산성을 쌓는 데를 도별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 동원한 것처럼, 응? 나도 대원군인가? 나도 대원군인가? 농사철에 서울 성을 쌓는 모내기철인데 성 쌓으라고 도별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 성곽이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구경하러 가보세요. 저기 북악산하고 이게 성곽 있잖아요. 성곽 여기 보이잖아요. 저기 그림에 저 성곽 있잖아요. 저 성이 구간별로요 모양이 다 달라요. 남대문에서부터 남산 올라가는 그 성은요 지역별로 구간을
이걸 맡겼기 때문에 선 쌓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막 쌓이고, 그리고 이 대원군의 제일 나쁜 짓은 뭐냐?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야. 그때만 해도 벌써 청교도의 나라니까 문명이고 뭐고 다 깨어났으니까 미국이 이 극동아시아의 한 나라를, 그때 한미동맹을 이미 하려고 극동아시아를 다스리려고 조선을 찍었어. 그래서 제미녀라고는 상선을 강화도에다 왔어요. 왔더니요, 이 조선 이 대원군 이 개자식이요,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이 싸울 힘이 없어 물러간 게 아니야. 더럽다고. 아이고 이 조선 인간들. 그래서 그 배가 일본으로 갔다.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60년 떨어졌어요. 60년. 지금은 20년 줄어들었어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20년이에요. 그래서 60년 차이가 나게 된 것이 왜 그랬냐?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배가 결정했다. 배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를 갈 때, 그때 바울 속에는 바울 서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가 바울 서신 속에 다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배 한 척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가, 그 전에는 역사가 다 어디서냐? 애굽, 에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게 전부 중동입니다. 중동. 중동의 역사가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바울 서신이, 바울을 태운 배 한 척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와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의 상선 제미녀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100년 앞서가는 거야. 그때 대나무 깎아가지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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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우리 민족끼리 산다 이거야. 그래서 더럽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자, 이 대원군이 하도 멍청하니까 그때에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오니까 우리의 종씨 전봉준, 전두환, 전광훈 어때요? 전시가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동학난을 일으켰어. 그래서 정읍에서 일으켜가지고 왕을 바꿔달라는 거야. 주제가 왕을 바꿔달라. 지가 왕한다는 게 아니고 왕을 바꿔달라는 거야. 도저히 어차피 고종도 진짜 왕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간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방 바꾸라는 거야. 양녕대군 후손 중에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사실 그때요, 동학난이 성공했으면요, 왕이 고종에서부터 그때 바로 이승만의 왕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이승만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자, 그래서 전라도 전주를 지나서 삼내까지 오니까 민간 군대가 12,000명으로 나왔어. 12,000명. 근데 경복궁을 지키는 국가 군대는 7,000명이에요. 국가 군대가 7,000명 절반밖에 안 돼. 그리고 동학군은 12,000명이야. 그래서 비상이 걸리니까 이제 어린 중전, 민비, 고종의 마누라 민비를 데리고 회의를 하는 거야. 중전 생각은 어떻소? 이럴 때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소? 하니까 이 민비가요,
아주 똑똑해졌어요.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삼경, 주역 다 띄어서 똑똑하니까 민비가요, 여자들이 원래 머리가 잔머리가 빨라요. 잔머리가. 그래서 나는 절대 서미영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목회 여러분 다 해봤지만 이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사모님 말 안 들어요. 근데 목회를 해도 100명 이상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100% 교회의 운영권과 주도권을 사모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0명까지 모으는 데는 그게 더 빨라요. 여자들이 민첩하니까. 저 새끼 잘라, 저 장로 잘라. 내가 부흥회 50년 하면서 들은 말인데, 성도들이 부흥 강사를 데리고 흉을 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목사님, 부흥 강사님.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재직회도 다 헛방이에요. 목사님 모시고 재직회 하고요, 사모님하고 하룻밤 자봐야 결론이 나요. 다 의견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사모님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본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님들이 잔머리에 발달, 잔머리에. 그 민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이럴 때는 일본 군대를 부르는 것이, 이제 지가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아뢰옵나이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 군대를 부르지. 그래서 멍청한 고종이 일본 군대를 불렀어요. 일본 군대를 불러왔다고. 불러와서 공주제에서 붙었어요. 일본 군대는요, 그때 제미니호라는 상선을 우리는 거부했고 일본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군대는 이미 총을 가져온 거예요. 총을. 동학 군대는요, 다 대나무밖에 없어. 대나무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물러가라. 일본 군대가 와서 총으로 부르륵 쏘니까 일본 군대는 한 명도 안 죽고 12,000명의 동학군이 다 죽었어. 다. 죽고 일으킨 전봉주는 순천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결국 사살됐어요. 그래서 동학난이 끝난 거라고. 재미있어요? 뭘 재미있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을 조질라고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 군대가 공주제에서 동학혁명군들을 다 제압한 뒤에 경복궁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돈을. 동학군을 잡아준 돈을 내놓으라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때 돈은 금밖에 없어. 돈 없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안 가고, 또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전봉준 말고 이봉준, 김봉준, 박봉준, 동학난이 또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 차라리 조선 군대는 민간 군대를 이길 힘이 없으니 경복궁을 우리가 지켜줄게 해서 일본 군대가 경복궁의 경비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일본 군대가 나서면서 뭔 짓을 했냐? 조선 젊은 청년들을 일본에다가 산업 유학을 보냈어요. 다 빼돌렸어. 근데 일본만 갔다 오면 우리 조선 청년들이 완전히 미쳐서 돌아오는 거야. 와서 고종한테 하는 말이,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줄 아뢰옵나이다. 이놈아! 어디 가서 뭘 배웠어? 우리가 일본 가서 보니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옵나이다. 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이놈아 신이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성냥이요, 성냥. 우리나라는 그때 성냥이 없어. 성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부싯돌을 가지고 막 나무를 비벼서 빅빅빅 해서 불이 일어나면 솜에다가 불을 익혀서 그 불을 만들어서 전국의 집집마다 불을 불길이 접촉해서
내려주는 날이 한식날이야, 한식날. 한식날이 무덤 찾아가는 날이 아니고 왕이 불을 내려주는 날이고, 불을 내려주는 날. 그래서 며느리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불을 피워서 돌멩이로 덮어서 아침까지 불을 살려주면 그거는 효부요, 효부. 착한 며느리고. 아침부터 남의 집에 불 빌리러 가는 그런 며느리는 쌍년이에요, 쌍년. 그런데 일본을 갔더니 세상에 일본 사람들은 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성냥이요. 필요할 때마다 휙,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옵나이다. 이놈아! 신이 어디 있어, 이놈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신을 타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를 세워놓으니까 넘어지는데 일본 사람이 타니까 딱 서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옵나이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 조선은 스스로 국가를 유지할 힘이 없으니 일본에게 위탁 경영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 청년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미쳐서 오니까, 그래서 개화가 생긴 개화. 이완용이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완용이도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조선은 망해요. 중국 놈이 먹느냐 일본 놈이 먹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때 이완용이가 생각하기를 중국 놈들이 먹어봤자는 발전 못한다 이거지. 일본한테 위탁 경영을 해야 그래도 경부선 철도라도 놓고, 일본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완용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사실대로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거 누가 세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세웠지. 신장로 알아요? 신장로? 에? 옛날에는 지게만 지고 가는 외길이요. 구루마가 가는 신장로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다 만든 거야. 일본 놈들이요, 조선 인간들은 단결력이 없어서 같이 이 도로공사 해라, 신장로 만들라 그러면 다 이 조선 인간들 전부 다 놀고 말이야. 될 수 있는 대로 말이야. 일 안 하는데 돈 내기를 시켜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가면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어. 이 돈 내기란 말이 일본 놈들이 조선 인간들을 성질을 알았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너희 일 안 해도 돼. 집에 가도 돼. 그랬더니 막 죽기 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선 제1호 도로 신장로가 다 일본 놈들이 다 만든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철도도 그렇지. 경부선 철도, 중국 철도까지도 다 일본 놈들이 다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완용도 그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무너지고, 왕이여 우리는 스스로 국가를 지킬 힘이 없는 줄 아뢰옵나이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넘어가 중국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그럴 바에는 일본이 더 낫습니다 해서 1910년도에 드디어 고종이 한일합방을, 일본한테 한일합방, 결국은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어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데 몇 년 걸렸냐? 5년 걸렸어, 5년.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국민들이 안 거야. 아, 나라가 없어졌대, 일본으로 넘어갔대. 그때 알고 나서 일어난 것이 그게 1919년 3.1 독립운동이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본 36년 동안에 1938년 27회 총회 목사들 평양에 회의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할 때에 신사참배가 여러분이 굉장히 큰 숭배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일본식 국민의례야. 우리 국민의례 해요 안 해요? 국회에 대하여 경례 딱 하잖아요. 일본식 국민의례가 그게 신사참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일본 천황한테 예의를 일단 표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신사참배라고. 그리고 일본 군대 헌병들이 벽에 다 붙어서 빽 돌아서 벽에다 딱 덩어리 대고 총을 딱 장총을 메고 총회하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결의하나 보라 해서 신사참배는 일본에 대한 국민의례로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95%예요. 95%. 95%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러한 순교자들, 이성봉 이런 사람들은요 5%도 안 됐어요. 5%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요 웃기는 짬뽕이요. 그런데 다시 10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소강석 이 개새끼가 25개 교단장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사참배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굴복했잖아, 코로나에. 거기다가 나중에 조금 반발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하는데 얼마 했냐? 19명. 19만 명 예배 들으라. 나는요 동의 안 했어. 안 하니까 박원순 이 개새끼가 우리 교회 문을 폐쇄시켰어. 못질을 다 하고 다 막아놨어. 그래서 우리는 너하라 TV에서 내가 설교하고 광화문으로 다 나갔어. 광화문에 가서 계속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박원순 이 개새끼가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번졌다고 고발도 하고 심지어 고발 중에는 뭐 했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건강보험 쪽에서 우리한테 피해 보상 청구를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변론 잘해서 다 우리가 이겼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렇게 겁을 내냐고. 세상에 김용민이가 장이시장에 세세에 와서 여러분 왜 장사 잘 안 된 줄 아냐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대리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겼어요. 더 웃긴 얘기 해볼까요? 더 웃긴 얘기. 세상에 박원순이가요 전철 있잖아, 전철 타는 인구가 줄었다 이거야.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50억을 청구했어. 전철 타는 인구가 줄었다고 50억을. 이거는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이요. 참 미치지 미쳐. 그런데도 세상에 우리나라 25개 교단장들 있잖아요. 이 교단장들이 다 청와대 가서 그놈의 문재인한테 밥 한 끼 얻어 처먹고. 이게 목사들 보면요 그 중에 제일 주범이 소강석이요. 가서 소강석 뭐라 그런지 알아요? 광화문에서 극우 목사 하나가 대통령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 내가 대신 사과를 드리옵나이다. 광화문에서 극우 목사가 누구요? 소강석 이놈아.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장춘체육관에서 12개 교단
1500개 노회 지방에 목사 하나 장로 하나 우리나라의 진짜로 대표들을 다 불러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는 거야. 다시는 나라가 망한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뭐 독립운동을 하느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큼은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할렐루야. 어떻게 200석이 됐느냐? 한국 교회 때문에 됐다. 시범을 보이자고. 나는 처음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고 12개 교단 전체를 하나로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하나로 딱 해야 되는데 나는 1200만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세례교인 숫자를 세례교인 분담금 내는 사람이 합동책이 300만이에요. 300만. 통합적도 300만. 감리교도 300만. 세계 교단이 1년에 돈 10,000원씩을 내는 세례교인은 돈 10,000원씩을 내는 거야. 그것만 해도 900만이지. 순복음이 157만. 합하면 얼마예요? 1050만. 거기다가 성결교 있지? 침례교 있지? 세례교인들이요 1700만이 넘더라고. 1700만이. 내가 김성규 장로님 좋아하고 하루는 김성규 장로님이 나를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목사님 다 잘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욕먹입니까? 그래 뭐냐니까 목사님은 입만 열면 1200만 성도 여러분 1200만 됩니까? 제발 목사님 제발 뻥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 내가 1200만 넘습니다 그랬더니 뭘 넘어요? 700만도 안 돼요. 700만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500만 이하로 줄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 한국 교회를 심리적으로 500만 밖에 안 된다. 내가 조사해봤더니 이번에 해봤더니 세례 교인만 1700만이 넘어요. 세례 안 받고 또 아내가 교회 나오면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따라 나오는 남편 자식들 합하면 2000만이 넘어. 2000만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야. 힘이 있어. 아멘. 힘이 있으면 뭐 하냐고. 콩가루 집안인데 모이기만 하면 하는데 시찰에도 싸우고 노예도 싸우고. 노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요. 성찬식이 뭔지 압니까? 지금부터 싸워보자고 하는 선전포고요. 성찬식 끝나자마자 나가 이 새끼야!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런다고. 한국 교회가 1700만이 세례교인이 있어도 콩가루 집안이고 이게요 또 정치가들한테는요 한국 교회가요 밥이요 밥. 예를 들면 우리가 가문운동 해가지고 딸딸 뭉쳐놨죠. 뭉쳐놨어요. 근데 여의도 이영훈 목사를 딱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정광훈을 버리시고 이 한교총에서는 선거를 다 우리하고 같이 좀 합시다. 이영훈 저 새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 각하의 말씀대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가문에 애국운동하는 안보단체 있죠. 6사, 해사, 3사. 그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선거철 날 딱 되면요. 거기 있는 중간 리더,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수열 같은 사람, 안보단체 불러가지고 저 국민의힘 정당에서 비례대표 한 자리 드릴까요? 그러면 안보단체는 다 우리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오십시오. 100% 가버려요. 100%. 비례대표 한 자리 준다 그러면요. 그래서 믿을 놈은 한 놈도 없고 그나마 믿을 때는 한국 교회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한국 교회도 콩가루 집안이니까 이게 지금 평택에 쟤들은 결속이 돼가지고 쟤들은 다 하나로
정당, 시민단체, 정교조, 민노총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끝장내려고 하거든. 지금 드디어 6.15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고 광주 사태를 통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쟤들도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하려고 저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자유우파들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냥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7월 27일 날 이게 휴전협정 체결한 날을 D-Day로 잡았는데 만약에 걔들이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미군 부대를 진입한다고 칩시다. 진입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라도 그거는요 한국 땅이 아니에요. 미국 영토예요. 미국 영토 아시죠? 대사관도요 한국 땅 아니에요. 그 대사관 안은 미국 영토예요. 만약에 들어간다 으쌰하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처럼 밀어제키고 진입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요 하이코 보세요. 여러분 TV 통해서 보셨죠? 미국 경찰들은 스탑 하는데 포리스 라인을 딱 침범하면 바로 총 쏴버려요. 바로 총 쏘게 돼 있어요. 미국은 바로 쏜다고.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 부대에 진입해서 으쌰하고 진입을 시도를 하면 미국 헌병들이 총 쏠까 안 쏠까? 바로 쏴버려요. 쏘면 그때부터 내전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또 바깥에는 분신 자살해요. 걔들은. 쟤들은요 언제든지 죽을 애들이 1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죽으면 영웅이 되니까. 자손 대대로 다 책임을 져줘요. 뭐 부인이고 애들이고 뭐 자손 대대로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저쪽은요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번에도 분신자살 하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시체팔이를 하려고 발광을 떨었는데 결국 광화문 우리한테 눌려서 실패를 했어. 결국 실패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바로 경찰들이 바로 타워에 올라가서 바로 그 새끼들을 다 막 끌어내버리고 바로 진압해버렸어. 바로 진압했다. 자, 근데 이제 쟤들도 초조하고 해서 오늘도 내가 황준선 장로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6.25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야. 6.25 때는요 남로당이 한국을 점령했지 북한의 간첩이 점령한 것은 이 정도는 안 됐어.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간첩 도표한 보라니까. 창원에서 잡힌 간첩이 한 개 잡았는데 밑에 조직을 보니까 우리 3,506개 자유마을보다가 더 촘촘히 심어놨어. 그러면 지금 이제 민노총 간첩 수사했죠. 그 사람들 조직도 하죠. 정교조 다 하지. 대한민국 다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러니까 때가 왔다는 거야. 이제는 미군을 물리적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분신 자살하고 난리 나봐요. 그럼 미국이 뭐라 그랬어? 그래, 더러워서 여기 안 한다, 간다 하고 일본으로 다 가면 그만이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보다가 약 지금 일본은요 약 5만 명 있어요. 5만 명 미군이. 우리나라는요 2만 6천 명밖에 없어. 안 그러면 또 오키나와로 가든지 가면 그만이지. 이러한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유일한 단체인 한국교회가 잠에서 못 깨어나고, 그나마 이번에 장춘체육관에 목사님들이 다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불씨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7월 27일 날 전 세계적 사고를 치려고 저 미국 애들이 미국들 몰아내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 내가 미국 가게 돼 있는데 상원 의원들
스케줄이 25일 날로 바뀌어져 가지고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미국 스케줄이 25일로 미뤄진 것이. 상원의원 100명을 내가 다 만나려고 그래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못 들어오도록 김정은이를 죽였어도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몸도 안 좋은데 비행기 15시간 타고 가서 5명 상원의원 만나고 돌아오려면 비행기 안에서 갔다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니까 순교적 각오로 나는 가려고 결정을 하고 진행 중인데, 그래서 장촌체육관에 이 그때의 뜨거운 이 열기를 특별히 1500개 12개 교단 1500개의 목사 장로들을 대표자들을 노회 대표자들을 권역별로 부산의 백스코에서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부산 경남에 속한 모든 목사 장로들은 한자리에 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모아야 돼요. 지금요 나라가 끝났어요. 끝났어. 그리고 2층 저쪽에는 우리 자유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완타입니다. 완타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쪽 애들에게 길을 주게 된다고. 길을. 목요일 날은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에 먼저 번에 집회했던 그 자리에서 경북 대구에 목사 장로들은 다 모여야 되고 그 나머지 인원은 우리 자유마을에서 다 채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장촌체육관에 많이 모여서 안 모였어요? 이게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대전에서 중문침례교회 장영호 목사님 교회에서 똑같이 합니다. 하고 원래 월요일은 내일은 의정부에서 새로 지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옛날부터 빌려준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장로 하나, 전라도 장로 하나가 어제 그저께 난리를 쳐가지고 왜 청강훈 개새끼를 왜 우리 교회 빌려주냐 해가지고 다른 장로들은 다 찬성인데 장로 한 놈을 못 이겨. 이래가지고 취소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내일 아침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내일 10시부터 하는 행사 얘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총 그러니까 자유마을 3,506개에 A조, B조면 7,012명이요. 내가 7,012명의 출석을 부르려고 그래. 출석을. 목사님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라고 떠들어. 그럴 줄 알고 밑에 조직을 해놓으라 그랬잖아. 대표, 부대표, 총무서기 회계 밑에 사람 내려서 오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반응이 그 모양이요? 7,012명이 정확하게 와야 돼. 그 대신에 내가 차비를 10만 원씩 주려고 차비를 10만 원씩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요 돈이 10억 들어요. 10억 들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사 하겠어요? 이런 장사 하겠냐고. 나도요 보통 큰 교회 목사님처럼 저 필리핀에다 선교관 한 개 지어놓고 오사카에다 한 개 지어놓고 날씨 좋은 저 샌디에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기다 하나 지어놓고 차만 부목사 하나씩 다 심어놓고 가장 날씨 좋을 때만 거기 가서 3달 동안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일주일 내내 골프만 치고 그렇게 살면 나도 좋지. 내가 교회가 없어요. 서미영리가 없어요. 양메리가 없어요.
우리 손주 떡두깨비 같은 전 요셉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게 왜 이렇게 사냐, 이게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이게 못 고칠 병이 걸렸어. 뭔 병이냐? 먼저 보는 눈이 열렸어. 내 눈엔 다 보여. 이게 한국이 어떻게 갈지 내 눈엔 다 보인다고. 응? 다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문 운동을 하면서 서명 받은 사람이 1850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변호사님들도 자문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서명법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그래서 그거 다 압수수색 당하고 다 뺏기고 그 후에 정신 차리고 정확히 조건을 만들었어. 서명을 할 때는 어디다 써먹는지를 밑에다 써놔야 돼. 이걸 어디다 적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는 전체 사람이 313만 명이에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313만 명 중에서는요, 서명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서명하고 나서 자기만 서명한 게 아니라 가족,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놨더니 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서명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보냈냐 해가지고 한 달에 벌금을 3천만 원 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걸릴 거 다 걸어졌어. 지금 313만 명은 뭐냐? 문자 메시지 나한테 보내도 좋다 인정하는 사람이 313만 명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명단이 여러분 지금 자유마을에 대표들한테 다 내려가 있다 이거야.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이렇게 써먹으면 벌금을 내야 돼. 보낸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찍 날려버리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또 벌금 내야 돼. 또 3천만 원 우리가 중앙에서 내야 돼.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만두려니까. 나 혼자 할 테니까. 나 혼자 그냥 분신 자살해서 하면 그만이지 뭐 간다. 응? 이렇게 하라고요. 일단 동대표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에게 명단이 다 내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 반응이 없어요? 내려가 있죠. 편하려고 거기다가 메시지 넣어서 휙 뿌리면 880명이거든. 한 동네별로 내려가 있는 명단이 880명이라고. 880명한테 메시지만 휙 날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동대표가 1대1로 전화를 하라는 거야. 자매님은 자매님, 선생님은 선생님, 전화를 해서 880명한테 전화를 어떻게 하루에 다 하겠어요? 하루에 전화해도요 50명밖에 못해. 열을 하면 500명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혹시 애국운동에 서명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법에 안 걸려요. 예,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가훈 목사님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요건 골프 치러 가보면요, 골프 다 끝나고 나서 샤워장에서 홀딱 벗고 목욕하는데 나하고 사진 찍자고 난리야. 홀딱 벗었는데도.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길 지나가다요 지들끼리 이래요. 저기 정강 목사님 간다, 정강 목사님 간다, 정강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313만 명 사람들은 전화하면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한 달에 1,000원짜리 이 자유통일당에 꼭 해달라고 정가훈 목사님 부탁하는데 해 주실래요?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신이 무슨 애국 운동자야 이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이래버리면 잠재적 고객을 다 잃어버려요.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야 다음 기회가 되고 그때는 다음에는 한번 만나자 그래야 돼. 그래서 짜장면 한 개 사주고 짜장면 사준 거 짜장면 얼마예요 요즘? 8,000원짜리 사줬는데 1,000원짜리 내년 4월 10일까지 그거 들어달라 그러면 짜장면 얻어 처먹고 누가 안 해주겠어 그걸. 요렇게 지혜롭게 하라 이게 지혜롭게. 알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276 광역대표 실행위원장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것을 자유마을 3,506개 A조 B조 합하면 7,012명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가르치라고. 여러분도 하는 스타일이 보면 꼭 문자 메시지 찍 돌려놓고요. 아침에 방송 보세요. 진짜 띡 날려놓고. 그게 할 일 다 했다고. 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난 여러분한테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아니, 내가 아침 자유마을 조회 방송을 하는데, 내가 방송을 할 그런 건강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나 같은 몸 상태 되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는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이 내 것이란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내가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밑에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달린 게 많아요. 목사님, 표정을 보니 너무 위험합니다. 빨리 방송 마치고 집에 가서 쉬세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아침에 김종대한테 비상 걸어요. 빨리 전화 다 하세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전화 다 해서 첫 시작이 7,012명. 이거는 자유마을 대표입니다. 자유마을 대표는 내가 방송 시작할 때 7,012명이 딱 스탠바이 딱 돼 있어야 되거든. 10시에 보면요, 보통 처음에는 400명, 방송 또 한 30분 하다 보면 또 2,000명, 나중에 가다 보면 한 5,000명쯤 돼서 끝이 나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를 살리냐고.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응? 여러분 결정하세요. 더 이상 나도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기 싫어. 어떻게 나라를 한번 살려볼래요? 때려치울래요? 절반은 대답 안 하잖아 여기 지금. 살려볼래요? 때려치울래요?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선포가 되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지휘를 해야 될 사단장급이 지금 여기 오늘 모인 거야. 진짜 다시 마지막으로 해볼래요. 그러니까 일단 313만 명은 다 5개를 가입을 시켜야 돼요. 선교 카드. 우리가 선교 카드를 해서 잘하니까 세상에, 조금 전에 우리 재정부장 김준석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난리가 났대요. 어디서? 신한은행에서. 자기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까 신한은행에서 신한선교 카드를 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협상을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요, 기업은행 이제 4대 은행이 다 달라붙는다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카드, 신한은행, 농협이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는데, 이게 1,000만 장을 하게 되면 돈이 22조가 생겨. 22조가 누구 이름이냐고. 22조. 여러분 죽었다 깨도 여러분이 1조 돈 만질 수 있겠어? 만져? 만지기를 뭘 만져? 나도 못 만져. 나도. 돈 제일 큰 거 만져본 사람 손 들어봐. 제일 큰 거. 제일 큰 돈 만져본 사람. 100억 만져본 사람 손 들어. 100억. 100억 하나도 없지. 나는요,
300억 원 만져봤어. 그런데 여러분 다 22조 내가 한번 손 이렇게 만졌다 띄도록 해줄 테니까 얼마나 쉬워.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냥 성교카드 이제는 은행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또 은행 또 뭐 있어?